자, 이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, 큰 종목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. 먼저 테슬라입니다. 테슬라 제가 거의 뭐 계속 다루는 것 같아요. 그죠? 테슬라 주가 2% 하락을 했는데, 뭐 주요 뉴스들이 있을 때에는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계속 뉴스 나오면 뭐 계속 달아야죠. 뭐 특별한 종목이니까요. 자, 테슬라는 뭐가 있었냐? 가격 추가 인하 얘기가 또 간밤에 나왔습니다. 고급형 모델인 이 모델 S와 모델 X, 이거는 SUV 차량인데 이게 미국에서 가격을 인하하겠다라고 하는 건데, 그래서 모델 S에 대해서는 약 $5,000, 그리고 모델 X에 대해서는 $10,000 인하인데, 그래서 이제 시작 가격이 이 모델 S는 $90,000로, 그리고 모델 X는 $100,000로 그래서 낮아지게 되는데요. 우리 지난번 1월에도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을 최대 20% 인하했었는데, 이때는 인하하면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은 그 세제 혜택 55,000불 이하여야지, 미만이어야지 세제 혜택을 주는, 거기에 이 모델들이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격을 확 낮췄다라고 했는데, 이 모델 S와 모델 X는 이렇게 인하를 해도 그거와는 상관이 없잖아요. 워낙에 높은 가격이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인하한 데 대해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했고, 이제 모델 S와 X의 가격을 인하하면 이 여파는 어떻게 되느냐? 고급 전기차 루시드가 될 것이고, BMW, 이런 업체들이 이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. 지금 이제 어떤 수요에 대한 점유율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급 모델에 대한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이쪽 말씀드렸던 루시드라던가 고급 모델의 자동차 회사에 이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저는 일단 가격 인하 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, 테슬라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만큼 약간 숨 고르는 그런 측면으로도 오늘의 주가 하락은 좀 이해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애플입니다. 애플은 2%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. 어제 주목 2기업에서 애플 다뤘었잖아요.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숨겨져 있는 5가지 모멘텀,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,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다 설명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아이폰에 대한 억눌린 수요라던가, 신제품 출시라던가, 마진에 대한 기대감, 그리고 서비스 부분의 성장 기대감, 그리고 마지막이 그 하드웨어에 대한 구독 서비스, 구독 프로그램 도입,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$230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, 자, 골드만삭스의 마이클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$199를 신규 제시를 했습니다. 이 대목에서 아니, 골드만삭스가 신규 제시했다고? 골드만삭스가 그럼 지금까지 애플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지 않았단 말이야? 좀 의아하잖아요. 근데 뭐냐면 담당 애널리스트가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전임자가 로드홀 애널리스트인데, 이 애널리스트는 애플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의견을 유지를 했었어요. 그래서 5년 동안 중립 또는 매도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었는데, 후임자로 애널리스트가 바뀌면서 바로 매수 의견으로 바꾸고, 목표 주가도 매우 공격적이죠. $199면. 이렇게 신규를 제시를 하면서 이게 꽤나 이슈가 좀 됐던 사안입니다. 그래서 마이클 응이 상향 조정한 게 아니라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냥 전임자의 의견을 그냥 싸그리 무시한 이런 상황인데, 그 이유는, 매수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지금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, 그러니까 애플 사용자가 지금 12억 명이잖아요. 이들은 어떤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은 고객들이고,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다양한 다른 부수적인 이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서비스 부분의 성장이 이제 가속화될 것이다. 이런 의견으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 의견이 이날 주가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어제 모건 스탠리가 주장한 내용들과 상당히 좀 어떤 결이 좀 비슷해요.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, 애플 이제는 뭔가 좀 때가 됐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두 종목 정리를 했고요. 자,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스냅입니다. 스냅이 9.5% 급등을 했습니다. 미국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스냅챗을 운영하는 기업이고, 우리는 이걸 잘 모르지만 미국의 10대들이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좀 대표적인 SNS라고 하는데,
지금 미국에서 틱톡 금지 규제가 다시 막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미국 상원에서도 틱톡 등 외국의 IT 제품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번 주 중에 이제 발의할 내용이라고 이걸 또 공식화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전해지면서 그 수혜 기대감 부각이 된 건데, 그동안 틱톡 쪽으로 이 광고주들이 많이 몰리면서 스냅도 그랬고 메타도 그랬고 좀 어려움을 겪었었죠. 근데 이 틱톡을 미국에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광고 매출이 이제 이쪽으로 분산될 수 있다. 뭐 이런 기대감이 좀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이렇게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뭐 상원에서 법안 발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그냥 통과가 되고 진짜 금지가 될까?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리할 과제들이 많다는 의견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진행도를 좀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종목은 브릿지 바이오 제약입니다. 와, 52%나 급등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52주 신고가. 이건 뭐 신고가를 기록 안 하면 더 이상하겠죠. 그렇죠. 하룻밤새 50%가 올랐으니까요. 자, 브릿지 바이오는 어떤 기업이냐면 유전병 치료제를 주로 개발하는 바이오 제약회사라고 아시면 될 텐데, 연골 무형성증이라고 해서 이게 외소증의 한 유형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이 사지, 팔다리가 이게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는 뭐 이런 병인데, 요 치료제 인피그라티닙의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. 약 1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이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, 요 아이들의 키 성장 속도가 연간 3cm 이상 향상되는 게 나왔다고 해요. 그리고 안전성도 확인이 됐고요. 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이제 폭등을 한 거고, 그리고 브릿지 바이오는 이제 바로 3상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, 이게 결국 치료제가 어떤 승인을 받고 상용화 단계에 점점 다가서고 있는 그 단계죠.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했는데, 다만 브릿지 바이오에 앞서서 이 연골 무형성증 치료제를 개발했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미 제품을 상용화한 요 바이오마린, 요 주가는 상대적으로 7%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강력한 경쟁 제품이 튀어나오면서 약간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좀 부담을 느꼈겠죠.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다. 이것도 특징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